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편입학서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거 편입학서를 푸는 이유는 제 경험상 편입을 준비할 때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거의 준비할 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편입학을 6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청 늦게 준비를 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늦게 준비해서 직업국밖에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직업국 중에서도 생각하는 학교가 몇 개 없었어요. 실제로 원서를 4개밖에 안 쓰기도 했고 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편입생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1년을 잡고 준비를 하고 상반기에는 토익 그리고 하반기에 면접이나 지필고사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토익 점수가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오래 걸린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준비를 한 만큼 3개월 토익, 3개월 전공 공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으로 편입학을 준비를 했어서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전공 공부도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휴학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고국 편입의 특징. 제가 지고국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을 준비하는 대학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지고국 편입의 특징은 제일 큰 거죠.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준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서울권에도 토익이랑 면접만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편입 영어랑 수학을 안 본다고 해서 쉬운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전공 면접에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많이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고국 편입을 전문적으로 봐주는 학원이나 선생님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편입학원은 뭐 편입 영어, 뭐 수학 학원이 되게 많았고 거기서 이제 면접도 같이 봐주는 시스템입니다. 과외가 있긴 해요. 과외가 있긴 한데 그것도 되게 극소수로 진행하고 그조차도 인터넷을 엄청 열심히 검색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북대 면접을 갔을 때 같이 본 지원자분께서 면접 과외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학과에 대해서 심화된 면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방법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절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제 방법을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그만큼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공부는 무조건 반년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했던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문과분들은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공대, 자연대 쪽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학과 특징이 있죠. 가장 큰 특징. 넓고 얕게 많이 배운다는 거. 그래서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정말 범위가 너무 많아. 그 책 한 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무슨 면접 질문이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학교마다 이제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볼 범위를 정해서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 목표로 했던 대학교에서 지정한 책을 중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마다 그 강조하는 수업 내용도 다르잖아요. 교수님들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수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그 엄청난 범위를 막 줄일 수도 없고 핵심 포인트를 잡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 구해지는 거는 당근에 올려서 구하기도 해보고 뭐 없는 인맥을 끌어다가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경영학과라서 시사 상식도 중요하고 특히 그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약간 글로벌이 있다면 글로벌 정세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경제 경영 유튜브 많이 봤고요. 그거 보면서 최신 트렌드를 익혔습니다. 검색하려고 하니까 약간 경제 뉴스 이런 거 읽으려고 들어가니까 뭘 읽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시사 상식들 같은 거를 계속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너무 넓고 자료가 부족하고 대학마다 전공 특징도 다르니까 독학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전공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면접 때 처음 보는 내용의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저는 경북대 면접이었는데 면접 썰은 뭐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교마다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셔서 한 5개년치는 무조건 공부를 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면접 질문이 작년이랑 비슷했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독학하실 거면 대충 이미 공부한 거니까 이런 마음 말고 제대로 독하게 파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전공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일찍부터 전공 관련 인강이나 과외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면접설을 풀자면요. 저는 참고로 경북대, 충남대 이 두 곳만 면접을 봤습니다. 애초에 지원하는 학교가 적기도 했고 면접을 안 보는 학교도 있었고 네 그랬고요. 제가 엄청 적게 쓴 케이스였어요. 다른 동기들은 거의 5개 이상은 기본으로 쓰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그 면접 대기실에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분반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입을 도전을 하는구나 싶습니다. 뒷번호 걸리면 정말 한참 기다리겠더라고요. 한 3시간? 기다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충남대에서 1번으로 봤습니다. 1번으로 봤습니다. 예스. 여튼 부산대 경북대의 특징은 지필고사를 치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시험 문제 3개만 하셨고요. 꼬리 질문은 1개 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꼬리 질문이 약간 제가 들었을 때는 너가 쓴 전공 내용이 이게 맞니? 정말 이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맞으면 설명해봐. 이런 꼬리 질문. 아무래도 제가 잘 쓰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랑 같이 보신 그 분은 꼬리 질문을 하나도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하셨어요. 답변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물론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도 했었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이제 답변을 잘한 케이스여서 그래서 저랑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북대 면접은 진짜 아주 제대로 망쳤습니다. 면접관이 한 4-5명 계셨고요. 다 연로하신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세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운데 앉으신 교수님께서 제 자세를 굉장히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그리고 한 교수님은 정말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옆으로 누워 계신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가 완전 이렇게 무너지셔서 누워서 면접을 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표정도 좀 화나신 얼굴이었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저분은 왜 그러시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저한테 타격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 충남대 면접은 전공 질문 반, 인성 질문 반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랑 우리 학교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등등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경북대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기소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젊은 교수님 두 분에서 이제 면접을 보셨는데 면접 분위기가 너무 밝고 웃으시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그 면접을 하면서 되게 이 학교 좋다,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전공 질문을 회계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소서를 이제 회계 쪽으로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이 신용카드 결제 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작성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 보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같은 질문을 이제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물어보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기억이 안 나고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결국에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회계 전공 내용으로 채워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케이스마다 다른 동기의 얘기를 들으니까 전공 질문을 아예 하나도 안 받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스펙. 어디까지 토익 점수가 만들어져야 하나? 학점은 얼마 정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 동기들이랑 평균을 내봤을 때 학점은 3점 후반, 그리고 토익은 900 이상이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토익 800점대는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800 후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학점이 4점 넘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상대적으로 학점이 낮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정말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환경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저는 전 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 자신감이랑 즐거움이 학교 생활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 아쉬움이 있다면 무조건 편입을 도전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토익을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 하나가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떨어지는 대로 그것도 좋은 경험이고 붙으면 붙는 대로 그것도 엄청 좋은 경험이겠죠. 어쨌든 직업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 이제 여름방학부터 직업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좀 바쁘게 약간 좀 남들이 준비한 것보다 더 빡세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이 직업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